이번 시간에는 격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은 격과 국을 합친 말로써 사주의 구조적 특징을 말한다. 격은 성격, 규격, 품격 등을 의미하고 국은 국면, 형국 등을 의미하는데 국이 격보다 좀 더 큰 범위라 생각하면 된다. 상합이나 방합 등처럼 국을 이루면 해당 육치는 강력하게 작용한다. 자, 격국은 내격 8종류와 외격 64종류, 총 7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내격 8격, 즉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평관, 정관, 편인, 정인, 격, 비겁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통변성으로 이루어진 격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내격 8개와 외격 중에서 종격, 확격, 일행 듣기격, 양신 성상격, 뒤에서 잠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격을 내격 8종류와 비견 겁제, 비겁이라고 얘기했죠. 비겁격. 요거 이제 양인격, 걸록격 이런 것들을 요렇게 다 통합을 해서 사용해서 본서 책에서는 그 내격 8종류하고 비견 겁제격을 더해서 10종류로 분류해서 사용한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격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보면 말이죠. 월지 지장간의 정기가 천간에 투출하면 그것으로 격을 정한다. 만약에 정기가 아니고 역이나 중기가 투철해도 그것으로 격을 정한다. 다시 말해서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격을 정하는데 정기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월지에서 투출된 지장간이 없을 때에는 그냥 그 정기에 월지의 정기를 격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죠. 월지에서 경기 성립하지 않으면 사주 전체의 가장 강한 오행을 격으로 정한다. 외격은 월지의 강약에 관계없이 그 격에 따른다. 자, 내격, 외격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투출했다, 통근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지의 지장간에 천간과 같은 오행이 있는 경우에 통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간과 같은 오행이 똑같은 글자가 아니고 오행 같은 오행이 음양에 관계없이 그 지지의 그 지장간에 있으면 통근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행의 삼합 방합이 통근처이다. 예를 들면 갑을의 통근처는 인묘진 방합과 해묘미 목국이죠. 이렇게 삼합 이것이 갑을의 통근처다 이런 얘기예요. 지비운성의 걸록, 제왕, 장생도 통근처가 될 수는 있다. 지장간에 통근한 천근은 천간 오행의 뿌리가 지지에 있으므로 힘이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된다. 통근한 그런 천간이 있으면 그건 세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력이 있다, 세력을 얻었다 이럴 때는 천간이 통근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토오행은 진, 술, 축, 미에다가 오인 요 두 가지를 더해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토의 천근처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토라는 건 뭐야? 무하고 무토, 기토가 있죠. 무토, 기토가 진술, 축미, 오인에만 통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명을 보면 명조가 청하다 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간 주변에 희신과 용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청명, 기신으로 둘러싸이면 탁명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희신과 기신 요거는 이제 그 용신 공부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서에서는 내격, 팔격과 양인격, 양인격, 그 다음에 걸록격, 이것은 이제 비겁, 비견급, 겁제격 이렇게 통합을 해서 10개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몇 개의 외격과 그 다음에 10개의 그 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식신격이다 이런 얘기는 통변성이 식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통변에서 식신은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은 것이다. 월제 지장간 중에서 천간에 투출된 십신이 식신이면 식신격이다. 다시 말해서 일간과 월지를 봤을 때 이 인무병갑이 지장간이죠. 무병갑, 병도 있고 갑도 다 투출되어 있는데 정기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임으로 봤을 때 수생 목이 되고 음양이 같으니까 간목은 뭐예요? 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제 지장간이 투출된 거에서 정기를 우선으로 하니까 이건 식신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관격. 상관에 해당하는가 보면 되겠죠. 자, 일간이 개수예요. 월치가 또 무병갑이죠. 무병갑 중에 무하고 갑이 나와 있네. 근데 정기, 갑을 우선시한다고 그랬으니까 갑은 수생, 목하니까 식상격이 되는데 그 중에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편제. 편제격에서는 일간이 병화이고 월지가 신이에요. 신은 신기무 임경이죠. 임경.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임도 있고 경도 있는데 경이 정기니까 경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화급 금이 되고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제격. 정제격은 자 여기 다시 보면 일간이 무토예요. 그 다음 월지는 자수니까 자는 임계가 지장간인데 임도 있고 계도 있죠 지금. 근데 정기 계를 우선시하니까 무토 일간에서 보면 토극 수하니까 재성인데 그 중에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평관격은 일간이 신이죠. 신금인데 월지는 오병기정, 오병기정. 병도 있고 정이 있는데 정기는 정이니까 화극금, 극을 받는 거니까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간이 마찬가지로 뭐예요? 신금이다. 그런데 월지인은 무병갑이 되는데 무병갑 요 병화가 떠 있네요. 그러니까 일간 화극금이니까 일간이 극을 받으니까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편인격은 일간이 을이죠. 월지가 수예요. 수는 자임계, 임계 중에 계가 나와 있네요. 자, 계는 수생목하니까 인성인데 그 중에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격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정인격. 자, 일간이 임수죠. 월지가 산데 사는 사무경병이에요. 사무경병인데 경이 금이죠. 금과 같은 오행이 여기 신금이 있으니까 자 신금으로 봤을 때 일간이 뭐예요? 금생수하니까 인성인데 그 중에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자 특수격, 뭐 외격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었는데 본서에서는 뭐예요? 특별격 이렇게 빼지 않고 걸록격은 비견격으로 양인격은 겁재격으로 이렇게 겁재 형태로 본다 이런 얘기 했죠.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자 통변에서 일간과 월지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으면 걸록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일간이 신금이고 유는 유경신 해서 경신해서 신금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경신에도 경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그
겁제격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잘 볼까요? 여기 보면 갑인, 을묘, 병사, 정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신유, 경신, 신유, 신유일 때는 걸록격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요걸 비견 겁제로 나타나면 겁제의 성격이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걸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 걸록격이라고 이제 고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겁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양인격 마지막으로. 자, 양인격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묘을진 해서 양인에 해당하는 글자들 있죠. 그래서 간묘, 병호, 반묘, 을진 이렇게 쭉 나가는 여기 그 간묘, 그 다음에 병호, 무호, 경유, 임자 이렇게 양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묘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양인에 해당하니까 양인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묘가 뭘 하게 되면 이 갑이 토출되어 있으니까 비견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인격 뭐 특별격으로 빼서 그다음에 걸록격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양인격으로 나와 있는 것은 비겁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걸록격에서는 뭐예요? 겁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양인격, 그 다음에 걸록격은 특별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비견의 혹은 겁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격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